요거는 파일을 따로 열었어요. 제가 오픈해서 이제 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드래그해서 던져 넣을 거예요. 근데 원형 창문이라는 거랑 창문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개를 이번에는 한꺼번에 드래그를 해볼 거예요. 드래그를 할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기를 대놓고 드래그를 하면 얘가 드래그가 안 돼요. 드래그라는 거는요, 항상 이 아이를 다 포용해야 되는데 다른 곳까지 가면 이 아이들이 걸쳐진 데는 다 포용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만큼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요렇게 잡으면 두 개가 선택돼요. 영역이 조금 넓어지면 다 선택되기 때문에 두 개만 선택해서 자, 어디로 던져라? 툴바 밑으로. 자, 두 개를 선택하면 둘 중에 하나만 잡으면 다 잡혀요. 2라고 써있죠. 2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툭 던져주시면 탭으로 두 개가 열립니다. 두 개가 열려요. 그쵸? 자, 사각형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창문을 좀 여러 개 복제를 해볼 건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할 거예요. 아까는 저희가 막기 툴로 카피 페이스트해서 이 창문만 복사를 했어요. 그쵸? 자, 요렇게 드래그해서 드랍하셔서 탭으로 열리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창문이 있는데 나는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 중간에 바퀴를 위로 올려서 조금 확대해서 이 아이를 자세히 보고 싶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손바닥이 되니까 요걸 자유자재로 센터에 넣을 수 있다. 자, 요거는요 조금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요렇게 밑에 있는 그림자까지 한번 선택을 해볼 건데요. 요럴 때는 막기 툴도 되고 라쏘 툴 중에 폴리고나 라쏘 툴도 되고 그 다음에 퀵 셀렉션도 되고 뭐 선택하는 대로 다 상관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림자의 모양이 요렇게 좀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는 복합해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막기 툴을 선택하고 먼저 항상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필통에서 도구 먼저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볼펜이면 켜고, 그렇죠? 그러면 도구를 선택하고 나는 이 사각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도구 꺼내서 켤 거 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자, 사각형을 드래그를 했어요. 그쵸? 그림자가 이 아이는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으니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선택 도구로 플러스 해서 가지고 와야지. 그럼 퀵 셀렉션에서 그쵸? 퀵 셀렉션에서 플러스로 가지고 오는데 괄호로 이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여서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같이 선택되어진 이 아이는 Alt 키를 눌러서 빼기를 해도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퍼펙트하지 않아도요 반복되는 기하학 무늬가 있으니까 요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카피 에딧 가시면 카피, 자, 에딧 가시면 페이스트. 자, 상단에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메뉴의 빈도수, 선택의 빈도수, 활용의 빈도수가 많은 상단 부분 쪽의 메뉴들을 선택해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제가 에딧 갑니다. 그럼 위쪽에 눈길을 두세요. 그쵸? 자, 오른쪽 한번 보면 썸네일에 백그라운드와 위에 창문만 레이어로 복사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무브 하려면 무브 툴, 움직이려면 무브 툴이에요. 그쵸? 항상 먼저 first 툴바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도구를 쓸지.
그 도구는 내가 그 다음에 할 행위를 말해주고 있겠죠. 옮기려면 move, 선택하려면 막기, 라쏘, 퀵 셀렉션 등등.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옆으로 옮겨갑니다. 옆으로 옮겨가요. 뭐 여기에 요렇게 놓아주셔도 되겠죠. 그쵸? 옆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번에는 이 똑같은 거를 카피 복사하고 싶은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지만요. 이번에는 다른 키를 쓸 거예요. Alt 키라는 걸 쓰는데 오늘 Alt가 했던 도와줬던 일이 있어요. 돋보기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셀렉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뀔 때 Alt 키를 썼는데 Alt는 또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된 오브젝트가 있을 때 Alt 키를 누르고 옆으로 옮기게 되면 복사가 되는데 제가 이 밑에 백그라운드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게 백그라운드를 끄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lt를 누르고 옆으로 가시면 되는데 가는 길에 Shift를 이렇게 누르시면 일직선으로 가게 돼요. Shift, 가는 길에 Shift. 그러면 벌써 어때요? 손가락이 Alt랑 Shift랑 두 개가 되어져 있죠. Alt는 누르고 Shift는 가는 길에 눌러주시면 돼요. Alt와 Shift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 아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Shift는 아까 정원이나 정사각형을 만들 때 가로와 세로 비율을 제어했던 키예요. Shift는 정이라는, 그래서 정, 직선, 이렇게 올바르고 곧은 거에 많이 쓰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복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과 복제를 해서 창문을 여러 개 만드실 수 있죠. 그렇죠? 자, 오른쪽에 이렇게 레이어를 보시면 백그라운드에 심어져 있는 이 창문을 선택해서 독립적으로 복사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요 이렇게 바둑판 무늬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투명하다, 없음을 의미합니다. 없음을. 그러면 여기서 요 창문 외에 배경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렇죠? 자, 요렇게 누르면 창문만 있고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형 창문으로 한번 넘어갈 거예요. 원형 창문. 자, 원형 창문은 동그라미로, 그쵸? 동그라미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동그라미 막기 툴로 한번 가볼 거예요. 막기 툴. 동그라미 막기 툴은 막기 툴을 꾹 누르고 일립티칼 막기 툴로 가시면 돼요. 일립티칼 막기 툴로 가시면 돼요. 뭐든지 저 삼각형이 있는 거는 꾹 누르면 되는데요. 여기서 거의 대부분 삼각형을 가지고 있어요. 꾹 누르면 안에 메뉴가 있어요. 비슷한 것끼리 카테고리별로 묶어 있는데 저 메뉴가 모두 나와 있으면 적어도 5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통에 도구가 이만큼 많으면 한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섹션별로 나눠 놓으면 이쪽에서만 찾으면 되니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고요. 동그라미, 사각형 중에 사각형 했고,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할 거예요. 자, 동그라미를 선택하시면 이 아이가 동그랗게 만들어 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각형은요, 이렇게 XY축 꼭지점이 만나는 지점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드래그 하기가 편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그라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점, 나는 여기가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해. 여기서부터 동그라미를 그려나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죠?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를 여기서부터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선택한 걸 옮겨줘야 되는데 나는 옮기는 걸 무브밖에 몰라. 그래서 무브로 옮겨주면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동그라미 요 창문을 정확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스페이스를 누르면 제가 손바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딜 가서 보냐면 이게 인터페이스, 내가 사용하는 워크스페이스죠. 이건 어떤 원리로 되어 있냐면 요렇게 좌표값으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는 Y축이고 여기는 X축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0,0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항상 여기서 시작을 하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를 그래도 내가 쉽게 제어하려면 이쪽에 0,0에 딱 맞춰 놓으면 좋은데요.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렇게 해서 라인을 여기다가 맞춰 놓으세요. 자, 좌표값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기준 직선, 여기 기준 직선, 요렇게. 그러면 언제나 XY가 교차되는 접점 0,0에서 시작해서 드래그해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겁니다.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0,0 꼭지점으로 머릿속으로 딱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기 툴을 여기다 갖다 대세요.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 딱 맞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요렇게 교차되는데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약간 타원형이거든요. 그러면 타원형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 저기서 어떻게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가 그려질까라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XY축에서 시작을 해야 원이 그려지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동그란 막기를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선택 툴. 그래서 동그란 게 나오잖아요. 쟤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저쪽에 그냥 탁 갖다가 맡겨 놓으세요. 그리고 저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드래그를 해버리면 원이 싹 들어오게 돼요. 이거는 좀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 하는 방법들은요. 어쨌든 간에 그래픽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게. 그쵸? 왜냐면 저거 갖다가 동그라미 했어. 동그라미 이렇게 납작하게 해. 셀렉션이니까 셀렉션으로 트랜스폼 셀렉션 옮겨 이러면 이 과정이 5개, 6개예요. 근데 저렇게 시작을 해서 그리면 딱 한 번에 그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잊지 않고 딱 팁으로 간직하고 계시면 좀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이렇게 보면 얘가 어느 정도 예쁘게 동그랗게 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아주 동그라미 하는 게 제일 불편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걸 알려드린 건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해요. 근데 그 이전에 배우셨던 분들이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그라미를 맞닥뜨리게 되면 얘를 선택할 때 여기 요 근방에서 시작하게 돼요. 얘가 맞닥뜨려지는 접점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보다 이 근방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아주 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시작을 해도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살짝 삐뚤어졌어요. 얘는 셀렉션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셀렉션 되어 있는 거니까 셀렉션에 가셔서 이걸 옮겨줘야 돼요. 왜? 무브에서 옮기면 이 바닥이 까져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옮겨지지가 않아요. 셀렉션 한 거. 선택한 걸 옮기려면 셀렉션에서 트랜스폼 셀렉션으로 가셔서 이렇게 옮기셔야 돼요. 가셔서 이렇게 사이즈랑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손이 한 번, 두 번 더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결과는 비슷해요. 결과는 비슷해요. 이거나
비슷하죠? 근데 한 번에 가는 것들이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걸 뭐 옮기거나 사이즈를 이제 조절하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요거를 사이즈를 조절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트랜스포머, 변신 로봇 이런 거. 내가 트랜스폼 할 거야. 변경할 거야. 어떻게? 크기를 변경하든 가로 길이를 변경하든 세로를 변경하든 회전을 하든 뒤집던 모든 현재에서 내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트랜스폼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단축키로는 컨트롤 T예요. 그러면 변경할 수 있게 트랜스폼에 관한 그쵸? 창이 생겨요. 이 파란색. 그러나 여기서 에딧을 누르시면 여기에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자유롭게 변형한다. 단축키 컨트롤 T. 컨트롤 T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면 에딧에 가시면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까 셀렉션 할 때 트랜스폼 셀렉션 하셨잖아요 라고 이제 또 되죠. 자, 트랜스폼 셀렉션은 선택 영역을 트랜스폼 하는 거라서 트랜스폼 셀렉션 단축키 없이 트랜스폼 셀렉션이에요. 근데 트랜스폼은요, 에딧에 트랜스폼 이렇게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누르면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변형 도구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즈와 회전력을 그쵸? 알려주는 조정하는 조절점입니다. 자, 이거는 요렇게 9개, 6, 7, 8개의 점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센터가 있는데 센터가 생략된 채로 이렇게 트랜스폼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 점이 핵심이에요. 점 가까이 가지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요. 화살표가 변형. 근데 요즘은 버전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쉬프트를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했는데 요즘은 그냥 축소하면 가로 세로의 비율이 같이 줄어들고 확대하면 가로 세로의 비율을 유지한 채 확대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원형이 변형되지 않은 채로 사이즈만 줍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서 해도 되나요? 네. 여기서 해도 되나요? 네. 점 8개 어디서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회전은요, 이 4개의 점을 기준으로 커서를 살짝 갖다 대면 벌써 화살표가 이렇게 돼서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 이렇게. 자, 이 회전은 여기 상단에 몇 도가 회전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쵸? 여기 회전하면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 아이가 숫자가 속성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이즈는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면 실시간으로 이 아이들의 숫자가 변경이 되는데 W, width와 height, 높이 값이 동시에 바뀌고 그쵸? 그 다음에 각도가 바뀌는 값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쯤 되면 여기에서의 X, Y 좌표 값을 알겠네요. 제가 여기 기준 XY 0,0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픽은 대체적으로 가운데에서 그리니까 여기선 어떻게 표현되냐면 아트보드의 센터에다가 XY 값에 0,0을 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서 움직이는 대로 XY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x, y, 그쵸?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지금 현재 있는 이 오브젝트의 위치 값과 크기 값과 각도 값을 말해주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것까지는 신경 안 쓰고요. 엄청 직관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가로 비율과 세로 비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옛날에 좀 했던 분들은 가로와 세로 비율을 잡아주고 시프트로 크기를 변경했는데, 요즘은 그냥 변경하고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바꾸려면 오히려 시프트를 눌러서 내가 억지로 바꾸면 돼요. 억지로 바꾸면 돼요. 시프트를 눌러서 억지로. Alt 눌러서 옆으로 한번 복사해서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이즈를 하나 복사 줄이고 크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깨고 동그랗게 만드는 건 Shift 눌러. 그 다음에 Alt 복사해서 이렇게 한번 화면을, 가상의 화면을 저렇게 창이 나 있는 건물인 것처럼 저렇게 한번 바뀌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Shift 눌러서 얘를 동그랗게
그러면 여기 위쪽에 있는 동그란 막기, 사각형 막기 요런 것들은 조금 좀 하셨어요. 자, 하셨으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여성하고요. 뭐 배경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옆에 있는 이 랜드스케이프 뭐 세븐을 쓰셔도 되고 그런데 자 가지고 오는 것부터 하나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창문 요거 열어놨어요. 이렇게 복제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레이어 살려두고 그냥 이대로 두셔도 돼요. 자 연습이니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이 여성하고 요 랜드스케이프하고 두 개를 탭으로 그쵸 이렇게 독립적으로 열 거예요. 그쵸? 독립적으로 열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두 개를 드래그 하셔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돼요. 요렇게 드래그를 해서 둘 중에 아무거나 요렇게 해 놓으면 또 배경하고 그쵸? 인물하고 요렇게 나옵니다. 배경하고 인물하고 요렇게 나와요. 배경하고 인물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배경하고 인물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제 가지고 오는 거는 자유롭게 가져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사 간다 생각을 하고 툴바에다가 이렇게 오픈을 안 하는 이유는 오픈을 일일이 파일 오픈 혹은 컨트롤 O 눌러서 여기서 찾아내는 것보다요. 나중에 이제 웬만큼 실무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와이드한 모니터나 아니면 듀얼을 쓰셔서 이렇게 데이터는 오른쪽에 작업은 왼쪽에 띄워놓고 하게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드랍을 계속 하게 되고요.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요. 이렇게 왼쪽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입력하고 오른쪽에서는 웹 브라우저로 미리 보기를 계속하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듀얼스럽게 쓰시는 게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의 능률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드래그 드랍 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막기 툴 이제 복습했으니까요. 이 막기 툴 밑에 있는 자, 오브젝트 셀렉션이라는 막강한 새로운 뉴 툴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철저하게 컬러의 값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자, 꾹 눌러서 나는 툴이 없어졌어요가 아니라 내가 그 전에 사용했던 툴로 선택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면 되고 이거는 가장 최근에 생긴 아주 편리한 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파란색 내가 요걸 선택하겠다 드래그 해서 딱 놓고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지금 로딩이 되고 있어요. 얘가 자동으로 선택하고 있어요. 배경과 앞에 있는 피사체를 분리해서 잘 선택할 거예요. 물론 얘는 합성해 온 거니까 선택이 이미 되어져 있는 거니까 잘 되긴 할 거예요. 요렇게 선택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뭐가 선택 안 됐냐면 여기에 이 검정색 옷 부분이 선택이 안 됐어요. 여기에 버클이 선택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떤 툴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도 플러스로 요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플러스로 덜 선택된 부분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플러스 있죠? 자, 오브젝트 셀렉션이지만 빼고 싶은 부분, 더하고 싶은 부분을 뺐다, 더했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선택지의 옵션은 선택 영역을 추가하고 선택 영역을 빼는 거는 거의 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너무 조그만 거 안 된다 그러면 요럴 때는 아무 막기 툴이나 요렇게 플러스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선택 툴은 모두 다 공유해서 중복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만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 개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요번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도 알려드리긴 하지만요. 자, 이사 가는 거 한번 또 알려드릴 거예요. 이사 가는 거. 요거는 익숙해지면 빨라지는 거고,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컨트롤 C, 컨트롤 V가 더 빠른 겁니다. 그냥 하세요. 아시죠? 왜냐하면 실수하지 말고 그냥 난 컨트롤 C 탭 가서 컨트롤 V 끝. 그쵸? 근데 나는 조금 마우스가 핸들링 돼. 그럼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갈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나는 아니다.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로 깔끔하게 포기하시면 돼요. 자, 무브로 가셔서 우리는 이 여성을, 이 인물을 어디다 넣을 거냐면 랜드스케이프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을 무브하기 위해서 옮겨야죠. 옮겨서 어디로 가냐? 잘 보세요. 옮겨서 랜드스케이프 가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빨라지면 이게 훨씬 빨라요. 빠르게 하면 이게 더 빨라요. 왜냐면 휙 내려오면 되니까. 컨트롤 C, 탭, 컨트롤 V도 있고, 얘는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탭을 바꿔버리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토샵 좀 잘 유연하게 해요 라고 하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면, 자, 여기서 그냥 이사 가는 거예요. 선택하자마자, 무브 하자마자 얘는 가위질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위쪽 탭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탁 바뀌어요. 얘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단 왼쪽 마우스는 꾹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도착해도 돼요. 나는 이 여성을, 이 인물을 여기다 갖다 놔야지. 요렇게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서로를 넘나들 수도 있어요. 그쵸? 어디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익숙해지면, 나는 그거 쓰는 거 휙휙 넘나들 수 있어. 지금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컨트롤 C 카피하고 컨트롤 V 페이스트 하는 게 완전히 기본 값이고요. 그것도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제가 에딧 뷰 윈도우가 나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딧 가셔서 그 아이를 찾아서 잡으시면 돼요. 그쵸? 한글 문서에서도 카피 페이스트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 아이는 무브로 선택해서 옮겨가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같은 걸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벌써 여기에 있는 피사체를 여기에 옮기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방법도 너무 많아요. 그쵸? 그리고 옮기는 것도 카피 페이스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그래서 내가 편한 게, 그리고 내가 빠른 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요 요렇게 두셔가지고 뭘 할 거냐면 또 다시 하이웨이하고 랜드스케이프를 옮겨올 거예요. 자, 근데 저처럼 요렇게 두시든 요렇게 두시든 랜드스케이프하고 하이웨이는 이렇게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가져오시려면 선택하고 선택해야 돼요. 근데 선택에서 대부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오고, 혹은 이렇게 해서 쉬프트 이렇게, 그러면 쉬프트는 1번에서 쉬프트 3번까지예요. 근데 내가 3번, 5번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3번 컨트롤 5번 누르면 이렇게 랜덤 선택과 랜덤 해제가 돼요. 그쵸? 요렇게 하면 조금 빠르게 하실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쏙쏙 뽑을 수 있어요. 요거는 윈도우 기능이에요. 윈도우. 이건 어도비 포토샵 기능이 아니라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서나 모든 데이터를 선택할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드래그해서 툴바에 드랍 해주시면 여전히 탭이 되겠죠. 탭이 이렇게.
요렇게 되겠죠. 뭐 전혀 다른 풍경에서 전혀 다른 데이터를 옮기려고 하는데 선택해서 옮길 거예요. 선택해서 옮길 건데 보세요. 만약에 이 도로와 그쵸? 안개 낀 도로와 이 산맥을 합성하려고 해요. 그쵸?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쓱 가져다가 놓으면 굉장히 어색하긴 할 거예요. 자, 잘 한번 선택해서 가지고 와 볼게요. 일단 하이웨이에 이 위에 산과 나무의 풍경을 옮겨 놓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사각 툴로 드래그를 하는데 내가 요만큼 윗부분만 나무 있는 요 부분만 가져다가 하이웨이로 옮길 거야. 움직여야지. 움직이는데 하이웨이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 요렇게 움직여도 되지. 그치? 그쵸? 자, 요런 식으로 갖다 놓을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자, 여기서 컨트롤 C, 카피, 하이웨이, 컨트롤 V 요렇게 갖다 넣으셔도 돼요. 그쵸? 컨트롤 C, 컨트롤 V. 나는 선택하고 랜드스케이프에서 선택하고 에딧, 카피, 하이웨이에 와서 붙여 넣을 곳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에딧, 페이스트 이렇게 해서 갖다 붙여 넣는데 요거는 이렇게 봐도 사이즈가 원본보다 커요. 그쵸? 사이즈를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아이가 크다는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화면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에딧에서 트랜스폼, 그쵸? 트랜스폼, 아까 봤는데 프리 트랜스폼, 그쵸? 가로가 기네요. 얘를 가로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엔터를 칠 거예요. 자, 이게 자연스러울 순 없지만 요거를 좀 자연스럽게 만져주고 싶어. 그러면 이 부분에 페더 값을 좀 주고 싶은데 그러면 아까 이 랜드스케이프에서 선택할 때 선택의 페더 값을 뭐 한 20 주고 요렇게 가지고 왔어도 돼요. 이렇게 왔어도 돼요. 근데 나는 예상하지 못했어.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어. 그쵸? 그러면 왔어요. 이미 왔으면 역으로 선택해서 지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막기로 페더 값 20인 상태에서 위쪽을 이렇게 잡으면 얘가 모르긴 몰라도 페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선택한 걸 지우려면 딜리트 누르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딜리트. 그쵸? 딜리트를 눌러주면 얘가 요렇게 합쳐진 느낌이 들 겁니다. 일단은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쵸? 선명하게 뭔가 선이 남는다는 거는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때에도 페더 값을 줄 수 있고요. 선택할 때도 페더 값을 요렇게 줄 수 있고요. 요렇게 페더 값을 줄 수 있고 내가 페더 값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선택했어도 이 아이를 선택 영역 페더로 20을 주고 요렇게 해서 딜리트 이렇게 해서 딜리트 그러면 끝이 요렇게 흐려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줘도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선택 영역 반전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것도 사용해서 해 보실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자연스럽게 합성을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방법적인 거를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이렇게 사용한 것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컨텐츠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상에 녹화를 해놓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겠지만 요게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상업적인 사진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는 웬만하면 데이터를 사용할 때 무료로 사용되어지는 걸 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쪽에서 소스를 찾아서 사용하셔서 안전하게,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갖다가 유료인데 쇼핑몰에 올렸어. 그리고 상행위를 해요. 그러면 이윤이 남죠. 그러면 이건 상업적 사용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두철미하게 무료로만 사용을 하는데, 자, 구글 한번 열어보시도록 할게요. 구글. 자, 구글은 역시 크롬이죠.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해 주시면 구글 나오게 되고, 자, 구글에서요. 자, 픽사베이라고 칩니다. 픽사베이. 자, 근데 픽사베이에서 뭐라고 하냐면 놀라운 무료 이미지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 놀라운 무료 이미지라고 해요. 로열티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이들이 보안 때문에 뭐 신호등을 고르세요. 뭐 이런 거 꼭 할 거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무료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대체적으로 가지고 오는 건데 뭐 얼마 전에 달 떴죠. 달 이렇게 누르면 달에 대한 모든 이미지가 검색이 될 겁니다. 저희 서버가 왜 은근히 느리네요. 그쵸? 놀라운 무료 이미지. 놀라운.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서 달 그러면 무료 이미지인데요. 이걸 나중에 무료이니까요. 구글 가입을 해 놓으셔서 구글 로그인을 해 놓으면 얘가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인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끊임없이 다운로드 받으려면 이들이 물어봐요. 너 자꾸 무료로 받을래? 네, 무료로 주세요. 넌 안 올려? 네, 안 올려요. 무료로 주세요. 계속 하다 보면은 한 번씩 태클을 겁니다. 아, 너의 데이터는 먼지 한 톨 없네. 이렇게. 나는 먼지 없이 얘만 가져다 써.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료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사용을 한 건데요. 제가 요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는 동그란 오브젝트를 찾아서 가지고 와서 내가 동그란 것만 한번 남겨보고 사각형만 가져와서 사각형만 한번 남겨보고 요거를 좀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과 복사와 사이즈 조절과 요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한번 가지고 오셔서 해보십사 라고 하는 겁니다. 저 약간 이거 늦게 로딩이 돼서, 자, 만약에 지금 달이 안 나오니까요. 요렇게 할게요. 사진 요런 건 좀 어렵고요. 어쨌든 요걸 한번 고양이 이렇게 눌러볼까요? 누르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왕관같이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이니까 잘 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인터넷이 엄청 느리네요. 자, 요렇게 해주시면 오른쪽에 다운로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다운로드. 요렇게 누르시면 다운로드. 이렇게 누르면 다운로드 하게 되어 있는데, 해상도가 큰 거를 다운로드 하시려면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해상도 적당하게 이들이 정해준 걸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바탕화면에 저장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웹 파일이네요. 그래서 저장하면 우리가 파일로 쓸 수 없으니까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 만약에 안 된다.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 하셔서 요 이미지를 저희가 여기 PSD 하나 열어놨잖아요. 여기에 바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미지 복사해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 컨트롤 V. 이것도 안 되네요. 오늘은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요거를 한번 나는 이 꽃을 선택해야지. 그러면 요렇게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브젝트가 로딩하면서 복사하면서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무브하면 요게 이렇게 무브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사이즈를 조절하고 조금 회전하면 꽃이 이렇게 복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제가 가면서 이제 되네요. 요거 그냥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다운로드 한 거 어디가 있냐면요. 내 PC에 다운로드 가보세요. 그러면 다운로드에 있습니다. 내 PC에 다운로드에 가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옮기시냐? 요렇게 또 옮기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개만 여기서도 다른 제가 동그란 모양 가지고 오려고 엊그저께 블루문 진짜 블루문 떠가지고 제가 해놨어요. 우리 다 잘 우리 이번 기수 화이팅 하고 제가 다 해놨어요. 그래서 달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까 창문에서 선택한 것처럼 원형 창문에서 선택한 것처럼 달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내가 보통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위에다가 네. 나무 이 정도를 이제 위에 넣고 그러면 옷을 뭐 이렇게 자석으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고 논다. 내가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가지고 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선택해야 된다는 거. 선택 영역을 선택하는데 선택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아요. 필통에 크레파스보다요. 연필보다요. 선택하는 선택 도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포토샵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선택 도구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거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지금 40분이에요. 50분까지 쉬시고 있다가 3시 반에 지문을 이제 등록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10분 쉬고 그 다음에 수업 조금 하고 지문 등록하고 오늘은 얼추 마무리를 할 거고 이제 내일은 또 HTML을 하는데 내일 제가 한 9시부터 지문 그래도 확인 찍으시나 안 찍으시나 이렇게 하고 9시 10분에는 수업을 딱 시작을 할 거예요. 짤 없이. 짤 없이. 그쵸? 그래서 앞부분 놓치면 그 이후의 시간이 조금 힘드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좀 쉬세요. 그래도 오늘 카레라이스가 잘못하지 않았네요. 별로 안 졸린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좀 쉬세요. 알려주세요. 일단은 한번 이쪽으로 보시겠어요? 네. 잘했어요. 네. 여기서 자르자. 잘했어요. 그림자 좀 보세요. 자를 수 있는 어떤 거? 그래서 많다는 거예요. 이거 이동이 됐죠. 발에다가 자르는 건데. 네, 페더를 더 주려면 페더 더 주려면요. 요거를 페더 값을 더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원으로 선수처럼. 자르고. 그래서 지원해요. 그래서 똑같이. 예제가 선택 여러 영역 가지가
30분에 지문 등록하러 오기 전에 저희 조금 몇 개 다운받아가지고 할 건데요. 제가 저희 오리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요렇게 할 건데요. 오리 누르시면 아마 같은 그림 요렇게 나올 거예요. 혹시 제가 공유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나는 오리라고 했을 때 요게 안 나온다 라고 하시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드리냐? 자, 저희는 공유 폴더가 있죠? 공유 폴더 있으니까 주간반에 여기 소스 안에다가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바로 쓰지 마시고요. 요렇게 넣어 드렸어요. 요거를 복사해서 본인 폴더에 집어 넣으시면 되고, 얘네는 내가 보관을 해야 될까 안 할까, 그냥 언제나 항상 있는 아이들이에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드래그해서 일단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여기에 있는 라쏘 툴로 선택하는 건 쉬우실 거예요. 여기 있는 라쏘 툴로 선택하시는 건 쉬우실 거예요. 라쏘 툴에도요, 페더 값을 10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선택하셔서 끝까지 이렇게 선택할까요? 한 바퀴 돌아서 컨트롤 C, 컨트롤 V까지 해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라쏘 툴 조금 사용했어요. 라쏘 툴에서 페더를 좀 사용했다는 건, 페더는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끝을 조금 흐리멍텅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합성이라는 건 경계가 이루어지면 매우 보기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이 없었어요. 막기로 하셔도 되고, 라쏘로 하셔도 되고, 그쵸? 뭐 오브젝트로 하셔도 되고, 킥 셀렉션으로 하셔도 되고, 어떤 거든 서슴없이 사용하셔도 되는 거였는데, 요거를 무브해서 요렇게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똑같은 아이가 요렇게 나오고요. 요 무브를 반대편 마주 보아서 이렇게 하트 무늬처럼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에딧에서 트랜스폼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트랜스폼. 요 트랜스폼에서는요, 뭘 했냐면 크기 조절, 회전, 위치 이동 정도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반전시킬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반전. 그쵸? 자, 선택하시고요. 선택, 무브 하시고요. 무브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레이어 위에 프로퍼티스라는 패널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얘는 어디서 봤냐면, 이걸 선택해서 프리 트랜스폼 했을 때 패널 속성이 여기 있었는데, 이게 이 프로퍼티스에도 공통적으로 같은 값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얘가 없었어요. 여기 속성 패널만 봤어요. 근데 편의성을 위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요거 좌우를 예전에는 반전, 뭐 버티컬 플립, 호리즌탈 플립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좌우를 여기서 반전 눌러주시면 돼요. 반전 이렇게. 자, 엔터 치고 프리 트랜스폼 빠져나오고 반전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이거 딱 보시면 어때요? 좌우 반전, 상하 반전. 자, 기준점을 기준으로, 기준선을 기준으로 좌우, 기준선을 기준으로 상하,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요렇게 갖다가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 아이가 좀 옆으로 가려면 또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쵸? 그거는 조금씩 더 배워가면서 할 거예요.
자, 확대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확대는 Alt 키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가 중간에 휠이 있는데 이 바퀴를 위쪽으로 올리면 돋보기 확대, 그쵸? 밑에 쪽으로 내리면 돋보기 축소가 됩니다. 쟤를 이렇게 정확히 맞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삑살이 났어. 왜 삑살이가 났냐면 저거 지금 스마트 가이드가 돼 있어서 이 1픽셀에 하나씩 걸리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내가 좌우 맞춰서 운용할 땐 편한데 저렇게 디테일하게 조금 움직일 때는 안 움직이게 돼요. 왜? 뭐에 걸려서? 스마트 가이드에 걸려서. 그쵸? 스마트라는 게 편리성도 주지만 나를 조금 못 움직이게 제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옮기는데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선택하고 방향키로 위아래 좌우를 살짝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조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거예요. 저거 약간 라스토 툴에 페더를 줬더니 주둥이가 조금 흐려진 것 같아요. 왜? 여기 위에 있는 요 흐림의 효과가 이 아이를 덮어서요. 그럴 때는 페더를 0 주고 막기 툴을 요렇게 선택해서 딜리트를 누르시면 깨끗하게 되어지겠죠. 딱 깔끔하게. 우리는 완벽주의자니까. 그쵸? 디자이너는 완벽주의자예요. 자, 요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요렇게 합성할 때 쓰시면 됩니다.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요거를 선택해요. 딜리트.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 영역에 저는 디셀렉션. 그 다음에 이거를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맞춰요. 왜냐하면 좋은 퀄리티는요 아주 정교한 합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러프하게 해도 되는 과 있어요. 포토샵을 조금 듬성듬성하게 영상으로 휙휙 지나가는 거 요런 것들은. 근데 저희는 웹페이지에서 딱 보여져요. 그리고 이 상세 페이지나 웹페이지가 깔끔하고 예쁘게 정확히 만들어져야 퀄리티가 높게 느껴져요. 영상은 초당 막 20 몇 장의 포토샵 그림이 확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조금 약간 성글게 해도 돼요. 근데 포스터로 인쇄되어지는 거, 이렇게 하루 종일 진짜 집중해서 보는 거, 그래픽이나 아니면 이 웹에서 보여지는 거는 하나가 어긋나면 계속 눈에 거슬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초반에 정성을 쏟아서 요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어떤 거는 하나만 있고 어떤 거는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어요. 그쵸? 이 레이어가 여러 개라는 거는 작업 도중에는 레이어가 당연히 여러 개여야 돼요. 왜냐? 한없이 유지보수하거나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근데 포토샵에는요, 다른 프로그램이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이 하나 있어요. 히스토리라는 기능이거든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에 보시면 히스토리가 있고, 이 히스토리를 쭉 열면 내가 밟아왔던 발자취가 있긴 해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의 그 시점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 시점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아이를 그래도 손쉽게 유지보수를 하려면 레이어가 이렇게 다 살아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왔다 갔다 해도 이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요거를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레이어로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작업 중일 경우에는 요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를 유지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하는데, 저장은 이 전체가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도큐먼트. 얘네가 저희가 다 이렇게 열었어요. 다 열어서 이렇게 했어요. 나 이것도 저장하고 이것도 저장하고 이것도 저장하고 이것도 해야지 라고 하면 파일,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세이브 에즈 해가지고 얘를 저장하면 하나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각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습했을 때에는요, 저장을 하지 않고 그냥 연습했으니까, 왜냐하면 얘는 내일 와서 또 유지보수 수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쓱 하고 지울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끄면 저장할 거야 안 할 거야, 저장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 이렇게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파일에 크로스 보면 크로스 올이라는 게 있어요. 다 닫아버릴 거야. 크로스 올. 윈도우 그냥 다 닫아버릴 거야. 나는 연습했으니까 저장 안 해. 그쵸? 너 저장할 거야? 아니. 이렇게 한꺼번에. 아니면요, 하나씩 다 노 파일 크로스. 그래서 크로스 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요, 제가 요것도 공유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 제가 뭐 미리미리 사진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바로바로 즉석에서 사진을 가져다가 쓰기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제가 소스를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쓱, 왜냐하면 한번 쓰고 버려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시면 자동으로 이 아이가 열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는 폴리고널로 하기에도 그렇고 더하기 빼기가 너무 많고 전부 드래그해서 퀵 셀렉션으로 막 하기도 그렇고 오브젝트 셀렉션으로 하는 건데 오브젝트 셀렉션으로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그래도 그나마 요즘 기능 중에 오브젝트 셀렉션이 제일 빠르게 선택해주는 도구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선택해보세요. 사진이 안 뜨세요? 누군가가 가져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복사해서 쓰세요. 주간반 복사해서 쓰세요. 복사 안 하시면 얘가 사라져요. 잠깐만요. 컨트롤 C 여기 소스에 컨트롤 V 해드릴게요. 복사해서 쓰세요. 드래그 하시면 얘가 사라지니까 자, 요렇게 오브젝트 셀렉션으로 선택 한번 요렇게 쓱 해볼게요. 이미지가 계속 안 떠요? 제가 드릴게요. 다시 공유 폴더 안에 주간반 안에 포토샵 1번 소스 안에 자, 다시 넣어 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요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드래그를 쓱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제가 식별하기 좀 쉽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이요. 그렇게 쉽게는 선택되지 않았어요. 그쵸? 자, 컨트롤 D로 선택 영역 해제하는 거예요. 컨트롤 D로 왜 자꾸 선택 영역을 해제하냐면 선택 영역을 해제하지 않으면 다음 메뉴가 들어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실행하면 개미가 행군하고 있다 그러면 개미의 행군을 멈춰 주셔야 돼요. 디셀렉션으로.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 셀렉션, 오늘 쓱 알려드릴 셀렉션 중에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4개의 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나마 많이 사용했던 게 셀렉트였었어요. 에딧에 있는 아이랑 셀렉트에 있는 아이. 왜? 저희는 오늘 선택 영역을 선택하는 툴만 여러 개를 했어요. 그래서 선택했을 때 전체를 선택하고 선택했을 때 선택 영역 해제를 하고 선택했을 때 선택 영역을 반전하는 걸 했었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셀렉트는 셀렉트에 완전히 꽂혀 있으셔야 돼요. 자, 이거 보고 하세요. 보고 하세요. 자, 여기서 어딜 가시면 되냐면 칼라 렌즈를 가시면 돼요. 칼라 렌즈. 얘는 뭔가요? 일단 이 사진을 칼라 렌즈로 툭 눌렀을 때 창이 하나 떠요. 자, 이렇게 일관성 없고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는 이렇게 불규칙한 오브젝트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선택할 때에는요, 오브젝트 셀렉션도 좋지만 오브젝트 셀렉션에서도 퍼펙트하게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칼라 렌즈가 다 확인해 주는 건 아니에요. 자, 칼라 레인지에서 칼라 값으로 그야말로 이 아이들을 선택하는 건데요. 퍼즈니스는 수용의 정도예요. 그쵸? 근데 어떤 색을 수용할 건지 먼저 플러스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눌러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자, 어쨌든 무엇을 선택하든 배경을 선택하게 되면 배경 반전해서 이 물체를 선택하면 되니까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퍼즈니스는 수용하는 정도예요. 요렇게. 그쵸? 그러면 검정색으로 선명하게 표현된 거는 내가 이 물 위에서 따고 싶은, 선택하고 싶은 요 그림자와 이 사다리와, 그쵸? 요런 새 막대 같은 것들이에요. 그쵸? 요렇게 해서 OK를 한번 눌러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선택이 영역이 반전되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요렇게 알 수 있어요.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가 선택된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선택할 거냐? 오브젝트를. 그러면 셀렉트에서 인버스를 해주시면 반대가 선택돼서 여기가 이렇게 선택이 됐을 거예요. 그쵸? 요렇게. 자연물은, 인공물과 자연물이 합쳐진 거는 요렇게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셀렉션으로 플러스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플러스로.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폴리고나 라쏘 툴로 플러스를 눌러서 요 다리만 깨끗하게 따도 되겠죠. 동그라미가 엑스페이스 여기서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거 한번 파일 뉴에서 A4 용지 한번 꺼내봤잖아요. A4 용지로 이사 한번 가볼게요. 나는 이사 가기가 힘들다 라고 하면 어떻게 가면 되냐?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해서 요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자란 것들 있죠. 요렇게 잘 자란 것들. 이렇게 잘 자란 것들도 같이 오는 거예요. 요렇게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와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라쏘에서, 그 다음에 막기에서, 오브젝트 셀렉션에서 표현할 수 없이 모양 빼기를 선택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연물, 인공물이 섞여 있거나 물이 있거나 요럴 때는 이 칼라 렌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의 칼라 렌즈, 이 칼라 렌즈에서 퍼즈니스는 수용도예요. 수용도. 그쵸? 수용도. 이게 낮아지면 아무것도 선택 수용되지 않은 거고, 높아지면 선택 영역을 깔끔하게 데리고 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하나만 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웨이 그냥 이렇게 열까요? 하이웨이를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A4를 열어서 이 안에 사이즈를 맞춰서 집어넣었고, 그쵸? 어떤 거는 그냥 오픈해서 이미지를 그대로 열었어요. A4를 열었을 땐 내가 이게 A4인지 알아요. 그쵸? 근데 이 이미지를 열었을 때는 내가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 어떤 사이즈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자, 요거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자,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면 여기에 이미지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센티미터로 보실 수도 있고 밀리미터로 보실 수도 있고, 그쵸? 이거는 웹 이용 픽셀 기반의 이미지이긴 하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게 프로퍼티스라고 했어요. 프로퍼티스.
그쵸? 프로퍼티스에 보니까 이 아이는 센티미터 단위로 되어 있진 않은데 위드, 가로의 길이와 헤이트, 세로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이 단위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밀리미터 단위로도 바꾸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사이즈는 언제나 여기 프로퍼티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윈도우에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자, 윈도우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이즈가 너무 궁금해. 내가 인쇄했을 때 과연 이거 무슨 사이즈일까? 그쵸? 인쇄했을 때 275에 451이면 밀리미터 단위 대충 A4 용지 2개를 붙인 사이즈네 라고 가늠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열면요. 인포메이션에서 답을 해주고 있어요. 컬러는 무슨 컬러? 이렇게 가져다 볼까요? 컬러 RGB로 해가지고 컬러 값을, 그쵸? CMYK로 컬러 값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위드와 헤이트 값은 비어 있어요. 왜? 이 사이즈를 선택하지 않아서. 그래서 셀렉트 all을 하면 이 사이즈 1280에 780인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옛날에 봤고요. 요즘은 프로퍼티스에 대부분의 모든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따로 인포메이션 보지 않고 프로퍼티스 보고 있습니다. 프로퍼티스라는 건 이 이미지가 이 도큐멘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값을 여기에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이게 뭐지? 하면 오른쪽. 프로퍼티스가 어디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퍼티스. 이게 해제되어 있으면 없고 나와 있으면 있어요. 프로퍼티스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에 다 있는 속성에 관한 창입니다. 버전이 높아지면서 생긴 거니까 이 버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패널의 모든 정보가 이 프로퍼티스로 옮겨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스를 늘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 패널을 저는 패널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뺐다 켰다 했어요. 패널 한번 움직이는 거 하고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자, 이 패널은 제가 망치면 어떻게 하세요? 윈도우 가서 워크스페이스에서 리셋 에센셜 하시면 패널 정리가 착착착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없어진 패널은 윈도우, 망친 패널은 워크스페이스예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툴바가 어느새 이렇게 한 줄, 두 줄이었다가 툴바가 이렇게 독립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업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단축키 쓰셔도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빠르게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요거를 이렇게 옮겨다 썼다가 다시 넣고 싶어 하면 왼쪽 이 부분에 툴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끌어다가 쓱 갖다 놓으면 파란색이 뜰 거예요. 파란색.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밖으로 이렇게 빼면 얘가 독립돼요. 그쵸? 요거를 요렇게 빼면 요렇게 독립돼요. 내가 때로는 이 도큐먼트를 하나의 그쵸? 화면에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놓고 작업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쓱 해서 이 사각형 큰 데다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슬쩍. 자, 패널도 이렇게 뺐다가 여기서 썼다가 다시 패널의 헤드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쓱 가져다 넣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패널의 탭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패널을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놓는 것도 작업
능률을 올리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필요 없다 패널들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크로스 패널 하셔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나는 오늘 크로스 패널, 왜냐하면 프로퍼티스랑 레이어만 배웠어. 나머지는 내가 모르는 아이야.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모두 크로스 패널이 돼요. 그쵸? 근데 다른 게 필요하대. 윈도우에서 꺼내시거나 워크스페이스를, 그쵸? 해주시면, 워크스페이스를 리셋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홍길동이 사용하는 홍길동용 편리한 패널 구성이야. 이렇게 만들었어. 불필요한 건 싹싹 정리하고 내가 제일 많이 쓰는 프로퍼티스랑 레이어만 구성하고 두 줄로 툴바를 한 상태야. 이 화면을, 이 구성을 내일도 쓰고 모레도 쓰고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이거를 내일도 쓰고 모레도 쓸 거야. 이럴 때는 이 패널을 저장하는 기능도 있어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지금 이것까지 하면 우린 너무 많이 헷갈리니까 요거를 워크스페이스에서 뉴 워크스페이스로 사용하기도 해요. 키보드 쇼컷, 메뉴, 툴바를 모두 홍길동으로 저장한다. 이건 내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홍길동이 쓸 때는 이 홍길동 버전, 그쵸? 다른 사람이 쓸 때는 워크스페이스가 다른 사람, 그쵸? 에센셜로 갔다가 에센셜로, 자 리셋 에센셜로 이렇게 갔다가 홍길동이 들어왔어. 내가 오늘 내 작업을 해야지. 홍길동으로 가시면 제가 프로퍼티스랑 레이어만 열어놓고 두 줄로 툴바를 해놓은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홍길동 버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포토샵 일러스트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프리미어나 에펙 같은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러면 패널을 내 걸로 화시키는 게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잘 놀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오늘 저장할 거다. 파일, 세이브 에즈 하셔서 내 경로에 오늘 한 거, 두 번째 거다 그러면 0904. 근데 안 하셔도 돼요. 04 언더바 2번 요렇게 해서 저장, 요렇게 오케이, 그쵸? 요렇게 해놓고 끄시고, 그쵸? 껐다가 이제 저희가 조금 있다가 지문 입력을 하고, 입력하신 다음에 지문 등록하신 다음에는 이제 앉아서 조금 연습하셨다가 저희가 지문으로 저기 나중에 확인도 하실 거예요. 잘 되나 안 되나 지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대략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공유 폴더는 아직 계속 살아있을 예정이고요. 공유 폴더에 너무 접속자 수가 갑자기 많아지면 공유 폴더 접속이 제한되는 컴퓨터가 몇 개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공유 폴더 제한은 풀릴 거고요. 그쵸? 누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조금 인원이 적으면 내가 공유 폴더에 소스를 빼시면 되고, 이렇게 아까처럼 라쏘2를 사용하시는데 백스페이스나 아니면 ESC 키로 나와지는 게 안 된다, 재부팅을 해도 안 된다라고 하면 본인 핑크 이름 라벨에 컴퓨터 이상이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9월 달 둘째 주쯤에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 오류 난 거 체크하러 한번 오실 거거든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받도록 할 거예요. 프로그램은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재부팅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껐다 키는 것만으로도 해소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 D 드라이브에 본인 폴더로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recycle.bin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는 다 삭제하셔도 돼요. 왜냐? 저희가 그 지난 기수까지 사용한 데이터니까 나는 내 거 너무 헷갈려. 그럼 D 드라이브 안에 recycle.bin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삭제하고 내 폴더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수업